그날 아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오더니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가지마, 나랑 같이 도망치자.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민지의 눈을 보자마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은의 가족은 모두 모여 축하를 준비하고 있었고 신랑인 태호는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자리에서 민지의 손을 잡고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가족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쏟아질 터였다. 지은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모든 게 민지 때문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서울대 학교에서 같은 과를 다니며 만난 둘은 곧 불가분의 사이가 되었다. 지은은 집안의 기대를 짊어진 장녀로 항상 완벽해야 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그녀에게는 안정된 결혼과 가정이 유일한 길이었다. 반면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일찍 독립한 그녀는 예술가 지망생으로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 둘의 우정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날 밤 민지가 먼저 고백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둘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은은 태호와의 맞선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건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제대로 된 남자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이 지은의 마음을 짓눌렀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혼식 전날 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몰래 찾아와 설득했다. 이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있자.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결국 지은은 도망쳤다. 호텔을 빠져나온 둘은 택시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다. 목적지는 민지의 고향, 제주도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터였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도망치는 길 내내 지은은 후회와 흥분이 교차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하는 딸, 착한 딸로 살아왔다. 대학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그마저도 가족의 선택이었다. 민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만남이 그녀의 세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 함께한 밤들은 지은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죄책감과 함께 왔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특히 동성애자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동성애는 항상 비극으로 그려졌다. 지은은 그런 삶을 원치 않았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제주도의 공기는 상쾌했다. 둘은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그곳은 민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안전했다. 하지만 지은의 휴대폰은 불이 났다. 가족의 메시지와 통화가 쏟아졌다. 지은아, 어디야? 결혼식은 어떻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민지와 함께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다. 이게 정말로 행복한 걸까?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도망친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을 버린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펜션에서 첫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비난했다.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깨어나 보니 민지가 곁에 있었다. 괜찮아,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다음 날, 둘은 제주의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지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부모님 이혼할 때 나 혼자였어. 그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지은은 그 말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달랐다. 가족이 그녀의 전부였다. 만약 돌아간다면? 지은이 물었다. 민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럼 나 혼자일 거야. 그 순간 지은은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제주의 일상은 평화로웠지만 지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뉴스에서 그녀의 실종 소식이 나왔다. 유명 기업 임원의 딸, 결혼식 당일 도둑, 사회에 관심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측이 난무했다. 아마 불륜 때문일 거야.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어 지은은 그 댓글들을 보며 몸을 떨었다.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가족의 압력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울며 물었다. 민지는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끝까지 버티자. 그러나 지은의 내적 투쟁은 깊어졌다. 그녀는 정말로 이 길을 선택한 게 맞을까? 제주에서의 나날이 이어지면서 지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낮에는 민지와 함께 산책하며 웃었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는 지금 울고 계실 텐데.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온라인에서 그녀의 사진이 돌고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기적인 년.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지은은 그 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어느 날 민지의 지인이 찾아왔다. 그는 서울에서 온 소식을 전했다. 내 가족이 널 찾고 있어? 태호도 충격받았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태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미안해. 지은이 울었다. 민지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민지와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도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흔들었다. 동성애는 병이야. 어린 시절 들은 말이 떠올랐다. 지은은 스스로를 혐오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왜 그래? 나한테 솔직히 말해. 지은은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나 무서워.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민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돌아갈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둘 사이에 처음으로 싸움이 벌어졌다. 민지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면 왜 나랑 왔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혼란스러워. 싸움 후, 둘은 각자 방에서 밤을 보냈다. 지은은 가족에게 연락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라 포기했다. 다음 날, 지은은 혼자 바다로 나갔다. 파도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대학 시절, 민지를 처음 만난 날,
그녀의 미소가 지은의 세계를 밝혀주었다. 함께한 시간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은커녕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괴롭혔다. 지은은 친구들의 반응을 상상했다. 그럴 줄 알았어. 정상하냐의 그런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어제 과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메워지지 않았다. 제주 생활이 한 달이 되자 돈 문제가 생겼다. 지은의 카드는 가족에 의해 정지되었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지은은 미안해하며 함께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보았다. 저 사람, 그 실종된 신부 아냐?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김민지는 안타까운 눈으로 말했다. 서울로 돌아갈까? 지은은 망설였다. 돌아간다면 가족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민지를 버릴 수 없었다.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제주로 찾아왔다. 펜션 주인이 알려준 모양이었다. 지은아, 어머니가 울며 달려왔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집으로 가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서할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민지의 슬픈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 미안해. 나 민지를 사랑해. 지은이 어렵게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건 안 돼. 어머니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그날 어머니와 지은의 대화는 길어졌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화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내 동생들도 충격받았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지은은 죄책감에 무너졌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행복은 없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이민지는 밖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보고 돌아오래. 민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너 뭐 갈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는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그조차 부담이 되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없이 나 인생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싹 텄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제주에서의 생활은 일시적이었다.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의 방문 후 지은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그들을 위협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동성애자 차별 여전의 지은은 그 기사를 보며 절망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민지는 낙관적으로 말했다. 변화가 올 거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가족 쪽으로 기울었다. 어머니의 방문 후 지은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다. 제주에서의 평화는 깨졌다. 민지는 불안해하며 말했다. 내 가족이 더 올지도 몰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일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가족의 압력이 현실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당장 돌아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가족의 수치야.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려 애썼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가족이 그녀를 버렸다. 깨어나 보니 민지가 곁에 있었다. 괜찮아,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나 포기하고 싶어.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포기할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사랑이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제주 생활이 2달이 되자 돈이 바닥났다. 민지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은도 카페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너 여기서 뭐해? 친구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지은은 황급히 대답했다. 휴가야. 하지만 친구는 의심했다. 그날 저녁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너 민지랑 같이 산다는 소문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비밀이 새어나갔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쫓아왔다.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다. 함께 맞서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약해졌다. 그녀는 가족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동생의 졸업식, 어머니의 생일, 그 모든 순간을 놓쳤다. 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아. 지은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은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녀의 선택은 이기적이었다. 내적 도덕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죄인인가? 어느 날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민지는 이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 그건 끝난 일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말 안 했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울며 말했다. 너 상처 줄까 봐.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민지를 믿을 수 없었다. 너도 나처럼 불안한 거야. 그날 지은은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이 관계가 진짜인지 아니면 도피인지.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싸움 후 둘은 화해했다. 민지가 먼저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지은은 그녀를 용서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남았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음식도 부족하고 불안이 쌓였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하지만 끊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 나 때문에 그러지 마.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이 그녀를 압박했다. 여성으로서, 딸로서 그녀의 선택지는 제한되었다.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며 절망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는 말했다.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 하지만 지은은 피곤했다. 그녀의 정신적 피로가 쌓였다. 어느 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서울로 가자. 가족과 대면할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는 안 돼. 둘은 비행기 표를 샀다. 서울로 가는 길,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과 가족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 착륙 후, 지은은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왜 왔어?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민지는 밖에서 기다렸다.
가족과의 대면은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소리쳤다. 내가 한 집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지를 사랑해요. 가족의 침묵이 흘렀다. 동생이 말했다. 언니, 그게 가능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가. 너 같은 딸 없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무너졌다. 민지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은과 민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가족의 거부가 지은을 아프게 했지만 민지의 지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지은의 이력서에는 실종 사건이 따라다녔다. 인터뷰에서 그 일 때문에 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괴롭혔다. 동성애자는 채용 안에 속삭임이 들렸다.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예술 작업을 하며 돈을 벌었다. 지은은 그녀를 도왔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노력하면 돼.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어머니의 생일을 잊지 않았다. 꽃을 보냈지만 반송되었다. 엄마, 지은은 울었다.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어느 날 태호가 찾아왔다. 지은아, 화하자.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민지 때문에? 태호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유태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행복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호의 방문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만약 태호와 결혼했다면 상상이 들었다. 안정된 삶, 가족의 축복.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라 포기했다. 나는 민지를 선택했어.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었다. 온라인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퍼졌다. 동성 커플의 비극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그걸 보며 분노했다. 왜 우리를 비극으로 만들지? 민지는 말했다. 무시해.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이해 못해. 메시지가 왔다. 고립감이 쌓였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울었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 있어. 하지만 민지도 지쳤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가 늦게 들어온 날, 지은은 의심했다. 어디 갔어? 민지는 피곤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다. 싸움이 벌어졌다. 너 나 속였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 가족 때문에 나한테 화풀이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미안해. 화해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관계가 시험받았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자예요. 도와주세요. 상담사는 말했다. 한국에서 힘들겠어요. 하지만 당신 선택이에요. 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느껴졌다.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는 지원 그룹을 제안했다. 함께 가자. 둘은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도망쳤어. 이야기들이 공감되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가족 명예훼손, 변호사가 왔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법정에서 가족을 마주쳤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어머니의 눈물. 지은은 증언했다.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가족 쪽이었다. 사회 질서를 고려해 지은은 패소했다. 벌금이 나왔다.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 지은은 무너졌다. 포기할까? 법정 후 지은의 정신적 고통이 절정에 달했다. 자살 생각이 들었다. 민지가 막았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너 때문에 민지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관계를 재정비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민지도 작업을 늘렸다. 서서히 안정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남았다.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화하자. 동생은 말했다. 아빠는 여전하지만 나 이해할게. 지은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동생의 방문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노력했다.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주세요. 답은 없었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지은은 활동가 모임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위해 민지와 함께 싸웠다. 투쟁이 나날이 이어지면서 지은의 삶은 변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플래카드를 들었다. 민지가 곁에 있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시위에서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비정상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버텼다. 그 경험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내적 갈등이 줄어들었다. 이게 내 길이야?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안도했다. 민지 만나볼래?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세 사람의 만남은 어색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아버지는 여전했지만 동생의 도움으로 서서히 변화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나도. 서울에서의 삶은 안정되었다. 직장도 잡혔고 친구들도 돌아왔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나야.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법적 문제, 차별.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동성애자의 삶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고마워. 댓글들이 왔다. 민지는 그림으로 지원했다. 둘이 함께한 프로젝트였다. 사회적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그의 얼굴은 피곤했다. 미안해. 지은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을 인정할게. 하지만 어렵다. 지은은 울며 안겼다. 고마워요.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민지도 환영받았다. 어서 와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의 모든 갈등이 풀렸다. 삶은 계속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다. 행복이 느껴졌다. 사회의 벽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이겼다. 지은은 되돌아보았다. 도망친 그날부터의 여정. 후회. 없었다. 이게 옳았어.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다. 지은은 그걸 받아들였다. 변화는 천천히 와. 그녀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민지와 함께한 삶은 가치 있었다. 결국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선택이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족, 사회,
도덕 사이에서 그녀는 균형을 찾았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고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 아니면 공개하고 싸우는 게 옳은가?